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숨겨진 구조를 명쾌하게 파헤치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글쎄요. 완전히 뒤바꿔 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건데요. 바로 인간 의식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속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1장 오컬트의 재정의부터 4장 영혼 운영 체제까지 쭉 이어질 텐데요. 단순히 단어 하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관 전체를 재구축하는 꽤 짜릿한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1장 오컬트의 재정의, 귀신과 마법, 그 너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 오컬트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신비주의나 마법, 아니면 초능력,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아주 겉핥기식의 오해에 불과합니다. 사실 진짜 오컬트의 의미는 바로 숨겨진 것들의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인간의 무의식이라던가 상징, 아니면 카르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개념이나 단어들은 귀신을 부르는 주문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정신세계를 설계하는 최소한의 의미단인 거죠. 내비게이션 좌표나 마음속 지도를 읽어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어서 2장 연결된 별자리로서의 단어로 넘어갑니다. 의미가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볼 건데요.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전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찾으면 외부 구속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딱 떨어지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구립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오컬트적 관점에서는요. 자유는 절대 혼자 덩그러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임, 고독, 욕망, 그리고 해탈까지 아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외딴섬이 아니라 우리 뇌 신경망처럼 서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물론 기억이나 자유, 시간, 죽음처럼 단일한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개념어들도 분명히 있죠. 이 자료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밤하늘에 홀로 떠 있는 하나의 별에 비유합니다. 네, 별 자체로도 반짝이고 예쁘죠.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별 하나만으로는 결코 별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깊이 있는 철학이 나오려면 이 별들 사이에 끊임없이 관계라는 게 맺어져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 별들이 관계를 맺으면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보세요. 집착은 두려움을 부르죠. 두려움은 또 통제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고 그 통제욕은 결국 갈등과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 고통을 가만히 관조하면서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밋밋한 단어 목록이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영적 수행의 실제 지도이자 살아 숨쉬는 개념의 생태계 그 자체인 셈이죠. 3장 대립의 춤입니다. 존재의 이중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유와 평화, 둘 다 무조건 좋은 단어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쏙 빠진 자유? 그건 그냥 무법천지, 완전한 혼란입니다. 반대로 자유가 오갑된 평화는 어떨까요? 그건 끔찍한 통제나 다름없죠. 우리는 긍정적인 단어들은 다 비슷하게 좋은 거려니 착각하지만 진짜 자유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요. 진짜 평화에는 선택할 권리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 둘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강렬하게 필요로 하는 하나의 균형 알고리즘인 겁니다. 아, 이 부분도 정말 재밌습니다. 전쟁과 사랑. 완전히 극과 극의 단어 같죠?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 묘해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지키려는 왜곡된 시도에서 시작될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사랑 역시 누군가를 독점하려는 소유욕, 즉 마음속의 작은 전쟁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연인들끼리 연락 좀 늦었다고 불같이 화내면서 다투는 거 한 번쯤 보셨잖아요? 사랑이 소유로 넘어가고 그게 두려움이 되고 결국 전쟁으로 타져버리는 이 왜곡된 네트워크가 모든 갈등의 진짜 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양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면서도 진짜 오해를 많이 받는 개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음과 양이요. 이거 절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음은
수용하고 안으로 갈무리하는 무의식의 영역이고 양은 밖으로 뿜어내고 행동하는 영역일 뿐이에요.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훅 치우쳐서 넘칠 때 병이 생기는 거죠. 음이 너무 과하면 우울증이나 회피로 가고 양이 너무 과하면 지배하려 들고 폭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세상을 건강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완벽한 균형 알고리즘인 거예요. 빛과 그림자의 관계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도 항상 경고하잖아요. 오로지 빛만 막 맹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결국 꾹꾹 눌러놨던 그림자가 뻥 하고 폭발하게 된다고요.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뒤에 지는 그림자도 당연히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남을 잘 치유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훌륭한 스승이 권유 중독에 빠지는 현상, 이거 다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어둠은 쫓아내고 박멸해야 할 악당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내면의 한 구역일 뿐이라는 거죠. 무작정 빛만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차분히 살펴봐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제일 뜨거운 주제죠. 평등과 위기에 대한 것도 한번 볼까요? 흔히 이 둘을 반대말, 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 이거는 완벽하게 평등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나누는 건 엄연히 필요한 위계거든요. 사람의 존엄성과 시스템 내의 역할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회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두 단어는 진짜 밑줄 쫙 그으셔야 합니다. 심리 분석할 때 사람들이 제일 뼈아프게 혼동하는 개념이거든요. 바로 집착과 사랑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워서 꽉 쥐고 소유하려고 드는 거고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꺼이 내어주고 허용하는 겁니다.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 이 한 끗 차이가 모든 인간관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4장입니다. 영혼의 운영체제, 운명의 재설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의 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바뀌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를 그냥 자빠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진 경음으로 바꿔보세요. 고통은 나를 깎고 다듬는 수행의 재료로, 카르마는 전생의 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상처라는 것도 고마 터지는 게 아니라 아직 성숙하게 발효되기 전의 기억일 뿐이라고요. 내 마음속 사전의 뜻을 이렇게 다시 쓰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걸 좀 더 거대한 차원으로 확장해 보면 정말 소름 돋는 평행이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즘 다들 인공지능 많이 쓰시죠? 그 AI가 학습하는 방식이랑 인간 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똑같다는 겁니다. AI가 수많은 데이터 토큰들을 엮어서 지능을 만들잖아요? 우리 인간의 자아 역시 똑같습니다. 기억, 상징, 감정이라는 이 무수한 토큰들이 서로 복잡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운명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운명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터지는 이벤트도 아닙니다. 단어 하나에서 출발한 작은 개념이 모여서 거대한 관념망이 되고 그게 내 철학이 되어서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그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내 머릿속에서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개념 네트워크의 출력값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운영체제가 깔려 있나요? 만약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결핍, 경쟁,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쪽으로 꼬리를 무는 이른바 불안 운영체제를 돌리고 계시다면 삶은 늘 팍팍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조, 분별, 자유, 책임,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해방 운영체제를 실행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똑같은 물리적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강력한 문장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새로운 답을 밖에서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기존 개념들의 연결 방식을 다시 쓰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혼의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나를 이끌어줄 새로운 관념의 별자리를 한번 멋지게 다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깊은 생각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